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저도 공부를 해보면 그런데 우리 이 몸뚱아리 안에는 수억 강년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의식들이 다 이 안에 입력이 돼 있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속에서 발동하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막 화내서 안 되고 이렇게 막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관해야지, 이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근데 그게 이 안에 있는 의식들이 차원이 여러분들이 자꾸 법문을 듣고 남 사는 얘기도 듣고 또 자꾸 관을 하다 보면 의식의 차원이 높아져서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가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내려놓는 정도까지 이제 갔으면 많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되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끈질기게 놔지지 않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잘 놔지는데 남편하고는 살아왔던 세월이 막 있어서 누적이 돼서 안 놔진다든가,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과거 내가 조금 더 예전에 만났던 어떤 인연들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그런 인연들이 나한테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살다가 보면 문득문득 그런 게 마음속에 올라오면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아직도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야 주인공, 응? 부질없는 원망, 미움은 이제 그만하자 하고 탁탁 이제 놓으시면 이제 제일 좋고, 근데 안 나지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좀 잘 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알면서도 내가 그 당시에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만.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 마음은 자꾸 덮어두고 막 이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이 공부해서 다음 생에는 안 태어나고 싶어, 내지는 나는 이제 상세계로 갈 거야,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막 덮고 외면하고, 근데 그게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공부 재료로 받아들이고 관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관을 해보면 내 이 안에 있는 이 자생 중생들의 의식이 내가 딱 어떻게 한 생각을 낼 때,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게 납득이 돼갖고 그렇지 하고 탁 내려가질 때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에서 납득이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내 마음이, 이해되시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여전히 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돼서 이 마음들이 딱 한 마음으로 그래 하고 딱 놔지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속에서 끓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그래 둘이 아니지, 이 마음도 다 주인공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주인공 자리에서는 해결할 수 있지, 그건 생각이고, 실제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거는 사실은 여전히 원망스럽고 밉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나한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본 마음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쵸? 본 마음은 그거고 자기가 그걸 놓으려고 하는 건지 현재 의식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 금방 말씀드릴 때 둘이 아니잖아 뭐 어쩌고,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얼어져 있는데 거기다 따뜻한 물 붓는다고 부었어요. 근데 나중에 겨울이니까 어떻게 그 따뜻한 물 부은 것까지 다시 또 얼어붙죠. 이 얘기는 뭐냐면 관해야 돼, 내가 화내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속에서 더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쵸?
그래갖고 더 부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미워는 죽겠는데 미워는 하지 말라 그러고 내려는 놔야 되는데 안 내려지고 그러면 이게 또 한 커플이 또 덮이잖아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차라리 이 도리를 모르면 차라리 원망하고 미워만 해버리면 되는데 와야 된다는 것까지 있으니까 또 막 이 공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 못 놓는 자기 자신이 막 밉고 원망스럽고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자책하게 되고 얼마나 이중고잖아요. 이중고. 그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생각을 어떻게 잘 내려놓는가가 지혜예요.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진짜 놓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문도 자꾸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상천외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하고 거기에 공감이 되면 그래. 이게 마음속에서 공감이 되면 의식들이 아 그래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얘네들이 동의를 해주면 그게 딱 하나로 합쳐지면서 아 그래 하고 주인공 그래 하고 생각을 그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그렇게 작용이 돼서 그래 그래 하고 동의를 해주니까 그렇게 한 마음으로 딱 통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내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이 안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게끔 자꾸 처방을 내려서 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좀 되면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탁 맞이는 거죠.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한 방에 안 되잖아요. 그쵸? 탑을 쌓는 것도 한 방에 탑이 쌓아졌나요? 어느 순간에 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책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관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아주 괴로운 그게 있다면 주인공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까? 나는 녹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놔지고 속에서 이렇게 있지? 이게 뭐지 주인공? 좀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 이 마음을 이 마음 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관을 하면 되는 거 아주 솔직하게. 아시겠죠? 애기같이 솔직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와서도 체면이 너무 많은 거야. 요 동네 사는 어느 보살님이 한 2년 정도 살다가 바쁘니까 남편 없이 혼자 애를 키우고 사니까 이제 애들도 컸죠. 바쁘니까 새벽에 급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급하게 가는 거야. 근데 2년 동안 이 소원 성취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좀 돈도 벌고 가게도 큰 데로 옮기게 돼서 이사를 가게 됐으니까 이절 주지 스님이 누구냐고 인사하고 가야 된다고 찾아왔어요. 이제 지원정 스님 안 계시게 제가 갔더니 저는 여기 2년 동안 다니면서 너무 여기 부처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원 성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고 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뭘 성취하고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유 저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급하니까 급한 대로 부처님한테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러는 거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주인공한테 너무 양심이 없지 않나? 부처님한테 이거는 너무 미안하지 않나? 이래서 말도 안 해. 괴로워만 하고. 이 도대체가 맞죠? 아유 진짜. 그러니 저는 마찬가지예요. 너무 체면이 많아서 자기 앞가리도 못하면서 맨날 괴로워만 하지 주인공 자리 놓고 맡기는 것도 못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공부도 안 하다가 주인공한테 관하려니까 맨날 어려울고 힘들 때만 부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하겠대. 아유 내 보살님은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니까 와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게 이 병이 나아야지만이 취직을 할 수 있는데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병 이거 나아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냥 와서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내 형편과 그래도 약값을 하고 부처님한테 다 올려놓고
그리고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거기에 뭐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고. 그러고 나면 애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뭐 취직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도 하고, 또 뭐 있으니까 또 가서 부처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저는 바빠서 와서 공부도 못하겠고, 죄송하니까 그래도 내가 먹고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부처님 갖다 올리고, 그렇게 하고.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그게 참 어떤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형편껏 부처님 갖다 올리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서 움직이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생각하기 달려있는 게, 생각이 진짜 문제인 게, 맨날 또 뭘 하면서도 아유 작다고 막 또 뭐 내가 작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제대로 말도 못해. 아니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또 제대로 얘기도 안 해요. 뭐 어떡하라는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스님 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이게 돈이 뭐 10,000원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한 100만 원 것 같은 거라고.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갖다 좀 붙이지 말고 그 말한다고 알고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그냥 아니 내가 이 마음 바라는 건 이만큼인데 내가 부처님 때문에 바라는 건 이만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없으면 그래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올리면서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랑 또 내가 요만큼밖에 없으면 이게 나한테는 이만큼이 좀 다르지 않아요? 뉘앙스가? 저는 그리고 그것도 좀 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을 할 때도 정확하게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좀 이제는 좀 마음을 좀 잘 잡고 자기 앞가리를 하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딱 그렇게 관하면 돼요. 주인공. 우리 아들 밝은 마음 되고 마음 중심 딱 잡아서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좀 헤쳐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주인공 그 뿌리에서만이 그 밝은 에너지가 나오게 하고 그렇게 이끌고 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주인공만이 잘 이끌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오직 그냥 그렇게만 관을 하면 돼요. 주인공 관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근본 주처 주인공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자식의 취업 문제, 어려운 가정 경제, 코로나로 인한 괴로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등등 여러분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주인공 하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그 자리에 맡기십시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무심으로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지금 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 마음은 우주와 직결되고 만물 만생과도 가설되어 서로 통신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있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즉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찰나도 자신의 근본을 여의지 않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생활 속 참선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